대표님 그런 그 부자들은 돈을 이제 어떻게 소비하나요? 그 사람들은 그 금액이 얼마냐보다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돈 썼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하고 뭐 이상한 데다가 몇만 원 쓴 건 엄청 아까워하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아까워하는 게 있어. 밖에 나갔는데 우산 잃어버리는 거. 아, 그건 누구나 다 아깝잖아. 근데 난 그게 엄청나게 아까워. 그래서 내가 나갈 때마다 우산 챙겼냐고 막 밥 먹고 들어올 때도 우산 챙겼냐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심리적으로 그게 되게 아까운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데 이상한 데 쓸 때는 많이 쓰면서 아깝다고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사람마다 너무 기준이 달라가지고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게 돈 쓰는 거는 기준이 그 세 가지라고 보면 돼. 첫 번째가 투자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가 소비고, 세 번째가 이제 낭비인데, 투자는 내가 어디다가 돈을 썼는데 이 돈이 나한테 더 큰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거. 가능성인 거야, 가능성. 뭐 예를 들어 주식 샀는데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올라갈 가능성도 있잖아. 금을 했어. 금을 투자했다고 하지 소비하지 않잖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를 가능성이. 그런 게 투자인 거고, 소비는 내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에 소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가족이 1번이야. 근데 가족들이랑 모여가지고 나는 정말 비싼 밥이 한번 먹어보고 싶어, 우리 가족들이랑. 엄청 무리를 해서 비싼 데서 가족들이랑 밥을 먹었어. 맛있게 먹고 나왔고 가족들도 너무 좋아했고 음식도 맛있었어. 그 돈이 과연 낭비인가? 아니지. 그 돈이 내가 밥 사고 아까웠는가? 안 아까웠지. 그럼 잘 쓴 거야, 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하면 돼. 근데 내가 10,000원을 썼는데 돈 아깝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5,000원밖에 안 써도. 이거는 하면서 갸우뚱.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에서 뭐 시키는데 배달비가 너무 비싼 거. 그러면 안 하잖아. 나도 그래. 그건 아까워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건 낭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높은 가치랑 맞바꾸면 그게 비싸도 소비이기 때문에 낭비한 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낭비가 없고 소비를 해야 되는 거고, 소비만 많이 하면 그러면 내가 평생 일만 하면서 막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투자와 소비만 하고 낭비는 안 하면 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낭비는 안 해. 이게 머릿속에 잘 깔려 있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큰 그림을 봤을 때 뭐 주식이 무조건 오르고 코인이 무조건 오르고 부동산이 항상 그런 것도 아니지만, 미래에 뭔가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하려면, 그러니까 예전 때랑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시드머니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예전에는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부동산을 사려면 덩치가 커야 돼. 내가 부동산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요새는 뭐 그게 1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기본 시드까지는 소비도 일부 줄여야 돼. 낭비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기본 시드 만들 때까지는 소비를 일부 줄이는 게 맞다. 그리고 나는 이것도 밸런스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투자 베이스에다 올인을 하면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가치에도 소비를 못 하니까 그럼 삶의 질이 떨어진다? 나는 기계가 아니잖아.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닌데 너무 나에 대한 존중을 안 해주고 내 가치에 대한 너무 무시를 하고 투자에만 너무 올인을 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그러니까 나는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내 스스로, 뭐 시드머니 모으는 거 중요하지. 근데 내 스스로를 너무 희생시키는 것 같아서. 아니, 결국에 투자하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저것 때문에 내 스스로의 선택권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면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다. 그래서 물론 첫 시드까지는 열심히 모아야 되지만 너무 극단적인 희생을 시키지 말자. 다 나 잘 되려고 하는 건데 나 잘 되려고 나를 희생한다? 좀 이상하잖아, 그게. 그래서 결국은 낭비는 안 되고 투자와 소비만 해야 되는데, 투자 비중을 처음에는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고, 기본 시드까지는 소비를 좀 희생하자. 근데 너무 희생하지 마라. 그런 거지. 근데 어차피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은 엄청 완만하게 성장한 사람이 은근히 별로 없어. 안 되다가 계단식으로 터지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 안 되다가 갑자기 뭐 큰 계약을 받아. 또 한참 안 되다가 계약을 받는데 뭐 몇 배짜리를 받아. 이런 식으로 터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정 소비만 하면서 자기 비즈니스에 엄청 많은 정신을 이제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거지. 그게 근로소득자랑 그 막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확실한 거는 내 스스로 희생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된다. 투자 소비 몇 대 몇 딱 한마디로.
낭비는 그냥 무조건 0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처치들을 모으기 전까지는 한 7대 3 정도. 투자를 하기 위해 모으는 자산 또는 투자에 지금 쌓이고, 뭐 적립식 투자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으니까 거기에 쌓이는 자산이 한 7 정도. 그리고 나중에 시드가 어느 정도 됐어. 그리고 난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긴 할 거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투자 비중이 5 언더로 난 내려가도 된다고 생각해. 사람마다 다른데 첫 시드를 모은 이후에도 투자가 8, 9고 소비를 1, 0으로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난 그 사람들 삶이 전혀 부럽지가 않았어. 투자한 게 많아서 돈이 많은데 좀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왜냐면 날 너무 희생시키더라고, 스스로를. 그래서 그 정도 비율이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러면 투자 그 첫 시드가 직장인 기준으로 어느 정도면은 적당할까? 적립식으로 하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쌓으면 되는데, 그래도 한 미니멈으로 한 2, 3천 이상은 그래도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그 정도 스타트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거기다가 뭐 더 쌓는 식으로.